침대 및 충격 이후 1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감동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연히 들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침대 밑에 숨었다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진심. 그 진심은 때로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3세인 박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최수진. 수진은 32살의 밝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시어머니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영숙 씨는 속으로 요즘 며느리치고는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잠시 영숙 씨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지만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빨래를 개지 않고 쌓아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숙 씨는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이 자기 먹을 것만 챙겨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하던 말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편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은 꼭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영숙 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5월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아들은 회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영숙 씨와 며느리 수진만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2층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수진이 급히 계단을 내려와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꽉 닫았습니다. 영숙 씨는 무심코 TV를 보다가 문득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지금 혼자야. 어머니는 아래에 계시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그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 아직은 말 안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뭘 말 안 했다는 거지? 영숙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 이 집에서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내가 뭘 그렇게 눈치를 주나? 영숙 씨는 자신은 며느리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배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TV 소리를 줄이고 2층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수지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영숙 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수진의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상대방은 수진의 언니나 친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진아, 밥 먹었어? 하면서 챙기는 척 하시는데 속으로는 쟤는 맨날 늦게 일어나네 이러고 계신 거 다 알아.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까지 자는 게 조금 불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들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제가 안 하면 은근슬쩍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나 봐? 이러시면서 비꼬시거든. 아, 진짜 짜증나. 영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은 비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야. 내 집도 아닌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우리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못 모아서 계속 미루고 있잖아. 영숙 씨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불편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은 영숙 씨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집도 우리 거 될 거잖아. 집이 우리 거 된다고?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가 유언장 쓰셨는데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니까 다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척한 것은 결국 재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문제잖아. 우리 그때까지만 참자. 영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성격도 좀 까다로우신 편이잖아.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육아에도 간섭하실 게 뻔한데 그것도 걱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재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며느리를 대하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척만 하는 걸까? 재산 때문에 참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과일을 건넬 때도 영숙 씨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집에는 영숙 씨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1층 자기 방에 있었고 며느리는 2층 방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영숙 씨는 빨래를 거들어 2층 베란다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또다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지금 혼자야. 시어머니는 밖에 계신 것 같아. 영숙 씨는 멈춰 섰습니다. 자신은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자신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있잖아.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독립하자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좀 더 있고 싶거든. 여기 있으면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밥도 해주시고 공과금도 안 내도 되잖아. 영숙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 건강이 요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영숙 씨는 최근 혈압 때문에 병원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나쁜 생각인 거 아는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재산이 다 우리한테 오잖아.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닐까? 영숙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내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생각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너무 차갑게 들린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언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당장 전세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여기서 버티는 게 최선이야. 그 순간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벌컥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손잡이에 닿기 직전 며느리가 갑자기 방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자신이 엿듣고 있었다는 게 들통날 것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옆방, 즉 손님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자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지만 영숙 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로 향했고 영숙 씨는 손님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다녀온 며느리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손님방에서 나와 다시 며느리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아무도 없더라. 어머니 진짜 밖에 나가신가 봐. 영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있잖아. 그리고 나 요즘 남편한테 말했어. 우리 당분간 여기서 더 살자고. 남편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내가 설득했어. 설득했다고? 응, 독립하면 돈 많이 든다고.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 영숙 씨는 아들까지 설득했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독립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렸던 것이죠. 그리고 언니, 나 비밀 하나 더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나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뭐라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지난번에 어머니 방 청소해드린다고 들어갔다가 서랍에 적혀 있는 거 봤거든. 메모지에 비밀번호 적어 놓으셨더라. 영숙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믿고 방 청소를 맡겼었는데 며느리는 그 틈을 타서 통장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어. 괜히 티나면 안 되잖아.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서 따지면 자신이 엿듣고 있었다는 게 들킬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 알아. 조금 나쁜 짓인 거 아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용돈 주실 때마다 나한테는 안 주시거든. 그게 좀 서운해. 아들한테만 주고. 영숙 씨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 돈 좀 쓸 거야.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가 전화를 끊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끊을게. 영숙 씨는 재빨리 손님방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그대로 손님방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영숙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내 돈을 몰래 빼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이상한 출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 쓴 모양이네. 영숙 씨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방 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 등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아직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며칠 후 영숙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야유회로 외출했고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갔습니다. 집에는 영숙 씨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2층 방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가 나가보니 며느리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 있나요? 응, 2층에 있어. 올라가 봐.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갔고 곧 며느리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들어와. 두 사람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나? 영숙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아?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스트레스 엄청 받지. 근데 뭐 어쩌겠어. 돈 없으면 참고 살아야지.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아, 그거 다 연기야, 연기. 속으로는 짜증나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는 거지.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기라고? 다 가짜였다고? 근데 진짜로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글쎄,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 요즘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하니까.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불길해.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사람은 다 늙잖아. 그래도 그렇지. 근데 너 시어머니 재산 많아? 응, 이 집이랑 적금 좀 있으시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될 거야. 영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그럼 너 나중에 대박이네. 부러워. 그러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 순간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내려가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 며느리 방문 밖에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시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근데 속으로는 나 엄청 싫어하실 거야. 맨날 잔소리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하잖아. 그건 맞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 남편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영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래도 너 운 좋다. 시어머니가 착하신 것 같은데? 착하시긴 한데 답답하셔. 꼰대 같은 말씀 많이 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시면서.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영숙 씨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한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영숙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불편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자기 몫만 챙겼고 빨래도 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세요? 응, 그래. 영숙 씨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다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모두 외출했고 집에는 영숙 씨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숙 씨는 이번에도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어서 영숙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대 밑은 좁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언니, 나 진짜 큰일 났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영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요즘 나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전에는 친절하셨는데 요즘은 차갑게 대하시거든. 혹시 우리 통화 들으신 거 아니야?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항상 문 닫고 조용히 얘기했는걸. 며느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나. 알아. 그래서 요즘 더 조심하고 있어. 어머니 앞에서는 더 착한 척하고 있거든. 영숙 씨는 침대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착한 척이라니. 근데 있잖아. 나 요즘 걱정이 하나 더 생겼어. 뭔데? 시어머니가 통장 비밀번호 바꾸신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알아낸 번호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럼 들킨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바꾸시는 건가? 며느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다 없어졌어. 제가 며칠 전에 몰래 확인해 봤는데 원래 있던 곳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럼 완전 들킨 거잖아. 너 큰일 났다. 아, 어떡하지? 내가 너무 티를 낸 건가?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으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침대 밑에 숨어 있던 영숙 씨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이미 늦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남편한테 얘기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말해봤자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진짜 조심해야 돼. 만약에 시어머니가 유언장 바꾸시면 너희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게 제일 걱정이야. 솔직히 우리 이 집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데 만약에 못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어머니한테 잘해. 완전 착하고 효도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해.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 밑에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런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 씨는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해.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식적으로 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제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하게 굴었지만 영숙 씨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숙 씨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백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영숙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고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분과 아드님께 이 사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저 오늘 시장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재료 사왔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친구랑 전화하는 거.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 며느리랑 얘기하고 있잖아. 영숙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니?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어머니한테 좋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켰으니까 사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했어.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 근데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내 재산만 바라보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 비밀번호까지 몰래 알아내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했어.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모르게?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는데. 영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 너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들켰으니까 사과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 착한 척을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 영숙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수진이를 잘 타일러 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안 돼.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수진이를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너희 둘이 이 집에서 나가면 좋겠어.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발. 하지만 영숙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일주일 안에 나가.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사과했지만 영숙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가.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엄마, 연락할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선택을 존중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남편도 서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혹했나? 한 번쯤 기회를 줬어야 했나?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재산이 다 우리한테 오잖아. 그때까지만 조금 더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선택이 맞았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TV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가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온 거니? 사과하러? 네, 그리고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뭐?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저희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 남편이 저를 원망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친 건 저 때문이라고.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이 싫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돈만 보고 어머니의 진심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싫었어요. 간섭하시는 것도 싫었고 잔소리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수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해주셨는지.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래서 온 거니?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영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네.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신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그대로 넘어가 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지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혼자? 네.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했던 일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그건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수지는 고개를 들어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각자 살자. 하지만 가끔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그리고 너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조금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래도 최소한은 필요하잖아. 내가 보증금이라도 조금 보태줄 테니까 고시원 말고 제대로 된 원룸 하나 구해. 어머니.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그날 이후 영숙 씨와 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숙 씨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가 너를 용서 못할 줄 알았니?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미워하겠니?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은 안 했어요. 응? 저희 다시 만나고 있어요. 수진이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엄마, 저희 다시 잘해볼게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진짜 효도할게요. 알았어. 근데 나한테 무리하게 효도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오고 전화하고 그 정도면 돼. 네, 엄마.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영숙 씨,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수진.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이에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그때 침대 밑에 어머니가 계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진실을 몰랐겠지. 그것도 그렇네요. 수진아, 그때
내가 침대 밑에 숨은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운명이요? 응. 만약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된 관계로 살았을 거야. 너는 나한테 착한 척하고 나는 속으면서 살고. 영숙 씨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어머니, 물론 과정은 아팠어. 정말 많이 아팠지.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진심으로요. 알았어. 나도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날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모른 채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은 아팠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숨긴 말보다 우연히 새어나온 말에 진심이 담겨 있더라. 그 말은 여전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진심을 알게 되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아픔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영숙 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영숙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작은 손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기 떨어뜨리시겠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조심히 안을게. 영숙 씨는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날 침대 밑에 숨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심들. 때로는 그 진심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연히 침대 밑에 숨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충격적이었고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섰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대 밑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바로 나가서 따졌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냈을까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 입장이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 사이의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진심으로 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솔직한 관계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